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A 테크놀로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님께서 DA 테크놀로지 어제 매수했는데 장기로 가져가도 될지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DA 테크놀로지를 좀 보면은 제가 2019년도 초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라인 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이전에 했던 매매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더 좀 복귀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지금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로 해서 지난해부터 좀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이제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계약을 따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던 때가 2019년도 때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 해서 향후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거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고 접근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DA 테크놀로지가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쪽 별개의 이슈로 기업 관련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주가가 반대로 흘러가던 게 최근 움직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치명적이었던 게 이제 최대주주 관련이죠. 지금 현재 에스모가 지금 지분율 8%로 최대주주에 등극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그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변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좀 이유로 넘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조정이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좀 차트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만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좀 돌릴 것 같아서 좀 여러모로 많이 알아봤는데, 일단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뭐 안 좋은 상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거는 단순히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온 걸 보면은 DA 테크놀로지가 2차 전지 설비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2차 전지 관련 이슈는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언제부터 본 거냐면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왔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더 터지는 거는 역시나 뭐 시장에서 최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DA 테크놀로지도 그런 재료로 움직여지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수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다시 한번 더 넘어와서 지분에 대한 부분인데, 요번에 에스모가 거래 정지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면 DA 테크놀로지는 이제 최대 주주가 없는 주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인 없는 주식의 결말은 항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변수, 여기에 대한 그 리스크를 떠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큼의 좀 전략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내부 관계자가 아니고서야 앞으로 뭐 계획이 다 있고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지 않고서야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도박과도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번 그 이슈를 통해서 좀 시장에 대한 이슈, 단기적인 부분에서 뭐 단기 투기 시세 차익을 노릴 수는 있지만은,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에 지금 DA 테크놀로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요? 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은,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지만은
최대 주주에 대해서 일단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에스모가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주인 없는 주식이 되기 때문에 이 그 책임감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그냥 흐지부지 될 수가 있고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만 풀린다면은 이 최대 주주 문제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일단 재료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알아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 그런 이 기업보다도 다른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DA 테크놀로지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파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5월 달부터 계속해서 1,500원대에서 좀 조정을 받아오다가 요번에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지금 보시면은 이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이 상한가 아래로 빠지지 않고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투기적으로 봤을 때 투기적인 관점에서 이 상한가를 깨지 않는 자리 위에서는 계속해서 한번 좀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지만은, 뭐 일단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보다도 더 괜찮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목매일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은, 일단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DA 테크놀로지와 다른 종목과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DA 테크놀로지 저와 좀 많이 여러모로 사연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뭐 일단 그건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마찬가지로 이 DA 테크놀로지도 계속해서 좀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